한 직업이 10년 만에 선망의 대상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바로 강남 피부과 원장입니다. 월 매출 2억 원, 직장인 평균 연봉의 5배가 넘는 돈이 한 달에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폐업 신고서를 쓰고 있을까요? 2025년 신규 개원의 83%가 피부과에 몰리는 동시에 의료기관 폐업 상담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아이러니.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배신의 구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 매출 2억 원. 연봉이 아니라 한 달 매출입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늘어선 피부과 간판들, 예약 대기실을 가득 메운 손님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9자리 숫자. 누가 봐도 성공한 의사의 삶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 피부과 개원은 의대생들 사이에서 황금 티켓으로 불렸습니다. 내과나 외과처럼 밤샘 당직을 설 필요도 없고 응급 환자에게 새벽에 호출당할 일도 없습니다. 깔끔한 진료실에서 레이저 몇 번 쏘면 수백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였으니까요. 특히 강남은 피부과의 성지였습니다. 압구정, 청담, 신사동 일대에만 수백 개의 피부과가 밀집해 있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토닝, 보톡스, 필러를 맞으러 찾아왔습니다. 토닝은 레이저로 피부톤을 밝게 하는 시술이고 보톡스는 주름을 펴는 주사, 필러는 볼륨을 채우는 주사입니다. 외국인 환자까지 몰려들면서 강남은 K-뷰티의 첨단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의사들이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피부과 레지던트 경쟁률은 한때 10대 2를 넘기도 했습니다. 레지던트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워라밸, 사회적 지위까지. 피부과 원장이라는 타이틀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월 매출 2억 원이라는 번쩍이는 간판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돈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매출과 수익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매출은 병원에 들어온 총 금액이고 수익은 모든 비용을 제하고 원장 손에 남는 돈입니다. 놀랍게도 월 매출 2억 원짜리 피부과 원장의 실제 순수익이 대기업 과장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증발하는지 그 잔인한 산수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지금 피부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 176곳 중 무려 83%가 피부과 진료를 신고했습니다. 2024년에도 80%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급여 미용시술 시장으로 의사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폐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에서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9월까지만 246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신규 개원은 쏟아지는데 폐업도 늘어난다. 이 모순적인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피부과 시장이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화 상태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새로 문을 여는 병원 수만큼 문을 닫는 병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 의료기기 거래 시장을 보면 상황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억 원에 거래되던 최신 레이저 장비들이 지금은 헐값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가의 10분의 1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는 기계들이 수두룩합니다. 서울 강남역 500m 반경에만 피부과 40곳, 성형외과 117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 건물에 피부과만 서너 개씩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경쟁이 심해져서가 아닙니다. 피부과 사업 모델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과나 외과는 종합병원급 시설이 필요하지만 피부과는 레이저 기계 몇 대와 작은 공간만 있으면 개원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피부과 진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피부과 매출의 대부분은 비급여 미용시술에서 나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가격을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경쟁 병원이 가격을 내리면 따라 내려야 합니다. 결국 피부과는 의료업이라기보다 서비스업에 가까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월 매출 2억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제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 2억 원. 이 숫자가 어떻게 증발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고정비부터 시작합니다. 고정비란 병원 문을 열기만 해도 무조건 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환자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강남 핵심 상권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려면 최소 5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기실, 진료실, 시술실, 상담실을 갖추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강남 1랑 상가 기준으로 50평 임대료는 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보증금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직원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피부과는 의사 혼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피부관리사, 상담실장, 데스크 직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10명 내외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만 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나갑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의료 폐기물 처리비, 소모품비 같은 잡비용이 월 수백만 원 추가됩니다. 정리하면 병원 문을 여는 순간 이미 5천만 원 이상이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정비의 무서운 점은 환자가 한 명도 안 와도 그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0원이든 임대료와 인건비는 어김없이 청구됩니다. 그래서 피부과 원장들은 병원 문을 연 순간부터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게임을 합니다. 2억 원 매출에서 고정비 5천만 원을 빼면 1억 5천 원이 남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용 계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술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필러, 보톡스, 실, 레이저 팁 같은 것들입니다. 시술 매출의 20%에서 30% 정도가 재료비로 나갑니다. 2억 원 매출 기준으로 약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1억 원. 슬슬 숫자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빠진 항목이 더 있습니다. 바로 피부과의 핵심 자산인 기계값입니다. 피부과의 경쟁력은 결국 어떤 기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들은 최신 장비를 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레이저가 효과가 좋다더라 하는 정보가 퍼지면 그 장비가 없는 병원은 외면당합니다. 문제는 이 기계들의 가격입니다.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레이저 장비 하나의 가격은 보통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입니다. 울세라, 써마지, 피코 레이저 같은 인기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피부과에는 이런 기계가 한두 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대에서 10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이 비싼 장비들을 리스로 구입합니다. 리스란 장기 할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돈을 나눠서 내면서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5년 리스가 일반적입니다. 기계 10대를 리스로 들이면 월 리스료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배신이 시작됩니다. 미용 의료기계의 유행 주기는 3년에서 5년입니다. 써마지가 대세였다가 울세라로 넘어가고 울세라가 대세였다가 슈링크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환자들은 그쪽으로 몰립니다. 결국 5년 리스를 다 갚을 때쯤이면 그 기계는 이미 구식이 됩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장비로 전락합니다. 열심히 돈을 갚았더니 손에 남는 것은 중고 시장에서도 팔리지 않는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원장들은 끊임없이 새 장비를 들여야 합니다. 리스가 끝나기도 전에 새 리스를 시작합니다. 벌어도 장비 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구조입니다. 월 1,500만 원, 리스료를 빼면 남는 돈은 8,500만 원. 하지만 아직 가장 큰 비용이 남았습니다. 바로 광고비입니다. 피부과가 치열한 경쟁 시장이 되면서 마케팅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오지 않고 환자가 오지 않으면 매출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광고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모 5천 원, 토닝 1만 원, 보톡스 10유닛 3만 원. 강남 피부과 간판에 붙어있는 가격표입니다. 원가를 생각하면 도저히 남는 장사가 아닌 가격들입니다. 왜 이런 가격이 나올까요?
답은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이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돌진하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을 말합니다. 피부과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옆 병원이 토닝 가격을 내리면 나도 내려야 합니다. 안 내리면 손님을 다 뺏깁니다. 결국 모든 병원이 가격을 내리고 아무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저가 시술은 미끼 상품입니다. 싸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고가 시술로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모든 병원이 같은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미끼로 들어온 손님들은 똑똑합니다. 싼 시술만 받고 나갑니다. 고가 시술로 넘어가는 비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고가 필수가 됩니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신규 환자 한 명을 데려오는데 평균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마케팅 비용이 든다는 말이 나돕니다. 월 1억 원 이상을 마케팅에 쏟아붓는 병원도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인스타그램 협찬, 유튜버 체험단, 블로그 마케팅까지. 피부과 광고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상황을 러닝머신에 비유합니다.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쉬면 뒤로 밀려나고 계속 뛰어야 제자리입니다. 광고를 멈추는 순간 환자가 끊기고 환자가 끊기면 매출이 급락합니다. 월 4천만 원 광고비를 빼면 4,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을 내면 실제 원장 손에 남는 돈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월 매출 2억 원의 최종 결과치고는 초라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 평균 연봉이 약 3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의 평균입니다. 상위권은 훨씬 많이 벌지만 하위권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11년을 투자한 대가치고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매출의 배신입니다. 내부적인 출혈 경쟁만으로도 힘든데 외부에서 날아드는 충격까지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입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혼합진료 금지입니다. 혼합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함께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되는 치료와 안 되는 치료를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부과도 이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피부질환 치료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미용시술을 끼워 파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합진료가 전면 금지되면 이런 수익 모델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더 큰 위협은 미용시술 시장 개방 논의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시술, 보톡스 주사 같은 미용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라는 진입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허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저강도 미용시술을 간호사나 피부관리사에게 허용하자는 논의입니다. 저강도 시술이란 위험성이 낮은 간단한 시술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피부과 의사들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집니다. 비의료인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기존 휴대폰 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면 기존 강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의 면허 독점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피부과 사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의 출혈 경쟁에 외부의 정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피부과 시장은 더욱 혹독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피부과 시장은 급격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란 중간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양쪽 끝만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쪽 끝에는 초대형 공장형 병원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진료실과 수백 대의 장비를 갖춘 기업형 피부과입니다. 이런 곳들은 규모의 경제로 승부합니다. 규모의 경제란 규모가 커질수록 개당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대량 구매로 재료비를 낮추고 시스템화된 운영으로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외국인 환자를 버스로 실어 나르며 물량으로 밀어붙입니다. 2024년 외 피부과 소비액은 전년 대비 375%나 성장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며 베트남, 태국, 두바이로 떠나는 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베트남에서 열린 외국인 의사 자격시험에
한국 의사 30명 이상이 응시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의 의료 계열사는 한국 의사에게 주 44시간 근무에 월급 3천만 원, 주거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은 2016년 10건에서 2022년 162건으로 매년 24%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 규모의 동네 피부과입니다. 공장형 병원처럼 가격을 낮출 수 없고 해외로 나갈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업하자니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원장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고 장비를 처분하고 임대료가 낮은 곳으로 이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폐업 수순을 밟습니다. 폐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은 리스료, 인테리어 원상 봉구, 직원 퇴직금까지 문을 닫는 데만 수억 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찬란하게 시작했던 피부과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월 매출 2억의 신화는 끝났고 남은 것은 각자 도생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피부과의 몰락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먹튀 폐업의 위험입니다. 선불로 결제한 패키지 시술이 있는데 갑자기 병원이 문을 닫으면 그 돈은 날아갑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피부과와 치과의 먹튀 폐업 신고가 75건 접수되었고 그중 피부과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레이저 치료 10회를 선불로 결제했는데 2회 받고 병원에 갔더니 폐업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는 실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입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폐업한 뒤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새 병원을 열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폐업 14일 전까지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둘째, 공장식 저질 진료입니다. 원가 절감에 내몰린 병원들이 진료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한 명의 환자에게 쓰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숙련되지 않은 스태프에게 시술을 맡깁니다. 그 결과 부작용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전문의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판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적혀 있으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곳이고 그냥 피부과라고만 되어 있으면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부과 선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것만 보고 갔다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비싼 곳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격이나 후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이 재정적으로 건전한지까지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고수익 신화는 끝났습니다. 눈부신 간판 뒤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의사들, 그 속에서 내 돈과 피부를 지켜야 하는 소비자들. 이것이 월 매출 2억의 배신, 그 씁쓸한 현실입니다. 피부과의 몰락은 단순히 한 진료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유행에 민감한 사업이 어떻게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는 이유가 있고 과도한 할인 이벤트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피부과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가격인가요? 후기인가요? 아니면 전문의 여부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가면 안 되는 망하기 직전 병원의 특징을 다뤄보겠습니다. 폐업 전 병원들이 보이는 공통된 신호들, 소비자가 미리 알아채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